판단으로는 양파값은 내년에 양파값은 금년에 이 수급 조절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양파값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20kg짜리가 작년에 17,000, 18,000 하던 게 지금 7,000원, 8,000원 하거든요. 그냥 울분을 토해요. 지금 양파 농가에서. 근데 작년에 수급 조절하고 총 책임자가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김영록 후보신데 전문가시니까 우리 이성수 후보님은 그때 당시에 농림부 장관의 어떤 책임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문가적 식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은 직접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토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파가 오늘 심어서 내일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종 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미리 예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록 후보께서 양파값이 폭락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양파 농가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랬는데 사실 그 파종된 양파는 김영록 장관께서 장관을 하실 때 파종된 양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잉 생산이 돼서 이렇게 양파값이 폭락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록 후보께서 양파 농가들께서 이제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랬을 때 오신다고 했는데 불현듯 안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왜 오신다고 약속해 놓고 못 오셨는지 양파 농민들의 이 항의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이런 것도 사실 묻고 싶었었습니다. 네. 예, 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이 네. 있었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이성수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역시 9분입니다. 예, 제가 우리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장 좀 근사치로 주도권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배달된 그 김영록 후보의 공보물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신 독재 항거에서 많은 희생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록 후보의 경력을 보니까 유신 독재 시절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셨더만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시절에 승승장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낡은 시대의 고위 관료의 전형인데 촛불혁명으로 새 시대가 왔고 분단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의 새 시대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후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그 공보물 경력을 보면서. 또 하나는 아까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양파 농가들이 항의했을 때 집회 오신다고 해놓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오시지 않았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해명하고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분노가 정말 뜨거운 날이었는데 하늘을 찔렀고 그래서 이제 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더 깊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아울러서 일단은 그렇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방금 이성수 후보께서 유신 독재 시절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근무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제가 뭐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어렵게 자랐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전라남도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전라남도 근무할 때는 독재 정권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사실은 도민의 복지와 우리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이지 독재 정권에 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제가 행정고시 합격했지만은 행정부지사로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중앙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지만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런 정권 하에서 제가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됐습니다. 해서 제가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파농가 집회 말씀. 사회자님. 네, 주도권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민영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영삼 후보께서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거의 보고 읽다시피 하면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시면서 민영삼 TV라는 개인 방송도 하고 계시죠? 네. 네.
제가 그 개인 방송에서 후보자께서 주장해 오신 내용을 보니까 일부를 발췌해서 뽑아보면 1월 8일 방송에서 무능한 정부, 최저임금의 역습 이런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힘으로 시장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논조를 폈습니다. 2월 27일에는 김정은 작전에 말려든 문재인, 대한민국이 호구냐 또 이런 제목의 논조를 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는 이런 방송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치 방송을 보니까 좌파 경제가 나라를 망친다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업대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쭉 주장해 오시다가 갑자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33년 동안 한결같이 전통 야당을 지켰다. 그리고 5.18 정신과 김대중 정신 양날개로 새로운 호남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민영삼 후보의 정체성이 뭔지 도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쭉 말씀하신 제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남북 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살리셨어요. 그렇지만은 경제는 아직은 살리지 못했다. 저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런 기조하에서 쭉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분명히 또 저를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학규 대표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 대통령이라 했어요.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력은 하셨지만 경제를 그때 못 살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비는 올라가고 했던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 유세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 걸로 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평화는 살리고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다시 열리고 DJ 대통령 이후에 열리는 건 분명하고 예, 한반도에서 좋습니다. 전쟁의 예. 위험이 없어진 건 분명하지만은 예, 좋습니다. 서민 경제 피부로 느끼는 예, 경제 골목 도민들께서 상권은 살아났습니까? 네, 이성수 후보의 주도권 잠깐만요. 따라 주십시오. 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도민들께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노영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5년 전에 우리 당시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남북, 미중, 사자가 종전선언해서 분단시대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라고 하는 국회 본회의장의 발언입니다.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국정원에 의해서 내란음모로 몰려가지고 국회에서 당시에 절대다수 여기 계시는 모든 당의 당론으로 또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불법적으로 다 찬성해서 지금 5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잘 아시다시피 닭깎기 마사오 박정희 유신 정권의 퍼스트레이디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라고 하는 우리 이정희 대표의 그 TV 토론의 장면입니다. 이 한 마디 때문에 진보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해 버렸습니다. 헌법에 보호받게 돼 있는 당이 이렇게 박근혜 독재의 폭거에 해산당할 때도 그 누구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런 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다시는 이게 나라냐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독재 정권에 희생된 이런 예, 분들에 질문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석기 의원의 석방운동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통합진보당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의당의 노영태 후보님에게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상적 자유가 있고 개인의 사상적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현재 역사상 가장 잘못된 결정이며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커다란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 정의당은 정당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복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의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었다는 것은 제가 내일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반성하시고, 그 다음에 김영로 후보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그 영암 버스 참사 아시죠? 제가 웬만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영암 버스 참사가 발생한 그 상황에서 김영로 후보의 인식을 보면서 제가 저는 그때 노인 어르신 잠깐만요.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대단히 하면서 유감으로 생각했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지에 아니, 대해서 토론의 원칙을- 관심 있게 제가 이야기를 토론의 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답변할 시간 없이 질문만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미리 드립니다. 아니, 제가 저는 그때 주도권자입니다. 분명히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탔느냐.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게 일하러 가서 내가 해남에서 제가- 만나고 하는데 만나서 잠깐만요.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잠깐만요. 많았는데요. 네. 김영로 그렇게 후보의 사람을 안전벨트를 무조건- 매지 않아서 피해가 컸다라고 무조건 하는 그렇게- 이 발언은 분명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네.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